WTO 세계 무역기구는 국가 간의 공정한 무역 거래를 위해 지난 1995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때 개발도상국 지위로 가입해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해 농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도내 농민들도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큽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수길 제주농업인단체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도내 농민들의 반발이 참 큰 상황인데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탄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이겠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관세 철폐라고는 그 명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조금 감축이라고는 그래서 농업인을 압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이상의 개발도상국 지위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개도국 특혜가 지금까지 한 25년간 유지돼 왔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간의 그 농업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왔다고 보시는지요?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량 자금률이 2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농업소득이 연 5천만 원이 농가당 5천만 원 소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아닙니다. 네. 당장 관세나 보조금 혜택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농업 협상을 할 시에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직 대응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정부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농민을 상당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에 한마디 건넨 것이 이 WTO 지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네. 우리 정부에서 일단 선진국의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상황인데 얼마나 오래 뻐길 수 있는지 이것은 농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느껴집니다. 그 WTO 개도국 지위가 있고 없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관세가 민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편이죠. 쌀이 약 한 530%, 513%, 마늘의 360%, 양파의 135% 정도, 감귤의 한 144%의 관세를 물리게 돼서 만다린 계통에는 이제 수입이 별로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철폐됨으로 해서 중국산 만다린 계통이 많이 들어올 걸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가 축소가 되고 네. 또 정부 보조금도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관세가 축소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서 또 물량이 막 들어오게 되잖아요. 엄청난 물량이 네. 들어오죠. 그래서 이 한국 소비시장을 교란을 시킬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지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제주도에는 쌀이 생산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일단 마늘이 제일 직격탄을 맞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감귤 순위가 되겠고요. 양파가 제일 이제 그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많이 그 관세가 풀렸던 상황들입니다. 제일 민간 품목에 지금 마늘, 양파, 감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수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수치는 이제 감귤이 144%의 관세를 물리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43%로 다운됩니다. 또 마늘이 360%에서 108%까지 다운되게 되는, 양파가 135%에서 41%까지 다운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농가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보조금이 약 상당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데 보조금이 1,500억에서 1,400억에서 지금 8,900억 정도의 45%를 보조금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관세는 약 한 20% 정도고요. 네. 보니까 농가 보조금은 한 45%까지 감축이 감축이 되는 거죠. 현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요. 농가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제 전국의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상황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제주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제주 기후 온난화로 해서 제주도 농업이 설 자리가 점점 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감귤만 해도 그렇고 이제 맛이 틀려가요. 지금 온도를 받다 보니까 일반 월동채소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면적 이상의 지금 육지부 남부 지방에 재배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형 직불제가 절대 도입이 돼야 된다.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제 하나를 가져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실정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환경보전 직불제를 추가를 해서 농업인을 보호하는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고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결정에 지금 농민들의 반발이 커서 이런 질문이 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좀 논의가 있었는지요? 지금 상황이 이제 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주형 직불제 내지 이제 재보험 확대, 이제 로컬푸드 확대라고 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건 어려운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어렵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부의 결정에 농가에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반감이 뭐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향후에 농가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작물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또한 우리 농산물이 어떤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수입 농산물 못지않은 이제 농산물이 생산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계획은 따로 없는지요? 지금 친환경은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시 이제 침체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만부득이 친환경 쪽으로 가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는 농사가 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현실이 됐고요. 네. 앞으로 대응력을 키우는 것만이 이제 농업이 살 길이 아닐까 싶은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 만큼 부디 농민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